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천사의 성 외부를 야경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닫혀 있었던 박물관들이 다시 개방되어서 이번에는 천사의 성 내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며칠 전까지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다리의 강수위가 평소보다 더 높아져 있지만 멀리 바라보이는 성체의 모습과 하늘 공기에서도 이제는 봄이 느껴집니다. 저 육중한 원통형 건물이 원래 고대 로마 시대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였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윗부분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군사 요새와 교황들의 거주지로 증축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국립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4개 코너마다 막루가 있는 성벽이 원통형 성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이 영묘의 하단 부분에서 고대 로마 건축의 무게를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건축가 데메트리아노에게 의뢰하여 기원 후 139년에 완성되었으니 거의 1900년 가까이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죠. 영묘 외장용 대리석 장식 파편과 조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원통형 형태의 황제 영묘는 1세기 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영묘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영묘도 14년간의 복원 작업이 현재 마감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에 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황제 장례 행진이 입장하는 영묘의 현관입니다. 정면 벽감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상이 있었는데요. 그 두상 부분은 1495년에 발굴되어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트라베르티노 석판 위에 대리석 판넬을 고정하던 철고리들은 후에 대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해서 지금 그 구멍들만 남아 있습니다. 황실 가족들, 원루원들과 장례 행렬은 황제의 시신이나 유골함을 메고 천천히 이 나선형 복도를 따라 12m 높이에 있는 묘실로 올라갔었습니다. 복도벽은 대리석판으로 바닥은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매우 견고하고 세련된 벽돌 시공 기술이 돋보입니다. 황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하는 이곳에는 창문이 없고 햇빛을 상부에서만 들어오게 하는 의미 있는 건축 의도로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과 그리스 로마의 세련된 취향의 건축이 합치되었다고 합니다. 저 환기통들은 후대에 가서 부득이 끔찍한 감옥으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벽에 남아있는 이 홈은 후에 교황들이 사용하던 아파트에 연결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묘실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139년부터 217년까지 하드리아누스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코모두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us 세베루스, 제타와 카라칼라 황제, 그 황비들 자녀들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문화에 정통했고 견문과 학식을 골고루 갖추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자신이 남긴 글이 간소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부드러운 나의 영혼이여, 내 몸의 손님이자 친구여, 이제는 무색의 힘들고 헐벗은 장소로 내려가고 있구나. 더 이상 일상의 즐거움이 없는 그곳으로. 로마 제국 황제로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지만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독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중세부터는 천사의 성에 여러 종류의 감옥이 생깁니다. 가장 잔인한 감방들은 죄수를 위해서 매달아 내려 가두는데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어서 설 수도 누울 수도 없이 죄수가 계속 몸을 굽힌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도 또 환기통인데 그런 수감 장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사의 성은 후대에 가서 군사적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어 그동안의 역사를 증거하는 듯 투석기와 대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막루와 옥외 복도는 보초병들이 순찰을 돌던 곳으로 성벽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사실 무기 창고인데요. 17세기 건물이라서 마치 경당같이도 보입니다. 영묘의 원통형 부분이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후대에 가서 자연스럽게 난공불락의 피난처로 활용이 된 것이죠. 이 아래 수렁에는 테베레 강에 물을 채워서 가동교를 통해서만 내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시 정면 쪽이고 이 지점에서는 멀리 베드로 성당의 돔이 보입니다. 위로 더 올라가면 반원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천사상은 현재 성체 위에 있는 청동 천사상 이전의 것입니다. 천사상 뒤 그림자가 인상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협력 작가였던 라파엘로 다 몬텔루포의 작품으로서
3.3m나 되는 크기로 고대 로마 시대 기둥 하나를 사용하여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전의 다른 천사상들은 전쟁 시 대포를 만들 때 녹여지는 운명이 된 것도 있고 벼락을 맞아 성체 내 화약고까지 폭발이 이어지는 사고도 났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레아상을 닮은 부드러운 천사 얼굴이 약간 우수에 젖은 듯이 보입니다. 레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로 남편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였던 사실에 연관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벽에는 타원형 돌판에 대포알들 위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 뜰은 공연장으로도 쓰던 아름다운 뜰이었지만 바로 아래에는 15세기 악명 높았던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만들게 한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처형을 당했고 그런가 하면 위층의 호화로운 새 아파트에서는 연회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뒤편에는 1525년에 만들어진 메디시 가문 출신 클레멘스 7세 교황을 위한 유명한 욕실이 있는데요. 욕조의 수도는 금장청동의 누드비너스 상이었고 온수, 냉수, 수도가 각각 있었습니다. 7층으로 되어 있는 높은 성이라서 아직 더 올라가야 하고요. 그래도 올라오면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의 배경이 마치 천사상을 위해 함께 나타난 것 같죠. 여기서부터는 천사의 성에서만 볼 수 있는 로마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카페도 있는 층이어서 보통 때 많은 관광객들이 쉬는 곳인데요. 현재는 아주 한적할 수밖에 없지요. 아래층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야외 복도를 따라 걸으며 아치와 성벽 종구를 통해 숨바꼭질을 하듯 베드로 성당을 보는 곳입니다. 이 막루에서는 바티칸 궁까지 성벽처럼 연결되어 있는 교황 전용 통로가 보이는데요. 아까 언급되었던 교황 클레멘스 7세도 저 통로를 따라 이 성에 도피해서 7개월을 있게 됩니다. 이 위층들은 15, 16세기의 여러 교황들의 거주지가 증축된 부분입니다. 앞에는 로마 전경이고 섬세한 석고와 프레스코화로 아름다운 이 테라스 천정에 여기저기 백합 문양이 보이는데요. 교황 바오로 3세 가문 문장으로서 지난번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또 그분의 아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이 홀은 옆에 위치했던 교황청 문서국 대문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유행이 되었던 이런 스타일의 장식은 바로 그 당시에 우연히 발견된 네로 황제 황금 궁전의 내부 장식 스타일을 재현한 것으로 천정 가득히 바오로 3세와 로마의 역사를 은유하는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콜로세움 근처에 있는 네로 황제 황금 궁전 내부는 자주 개방을 하지 않지만 기회가 될 때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다음은 교황 바오로 3세 아파트 중 가장 대표적인 홀인데요. 요즘에는 영상 촬영을 금지하여 아쉽게도 사진만 찍을 수 있습니다. 문 밖에서 조금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 박물관 관리인분이 저를 주시하고 있네요. 이 바오로홀의 그림 장식들은 16세기 중반 로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와 누군가를 기념하고 칭송하는 목적을 위해 조형적인 회화로 입체감과 호화로움을 더하고 착시효과, 매너리즘 요소를 더했습니다. 바오로 3세 본명이 알렉산드로이므로 알렉산드로 대왕 스토리, 교황 이름은 바울이니 사도 바울 스토리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성 미카엘 대천사장과 원래의 주인공이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등장합니다. 외국 대사로부터 바오로 3세 교황이 선사받은 원숭이들도 있고 가짜 문으로 출입하다가 영원히 문턱에 남게 된 시종들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황의 면접실과 침실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침대 우측에는 무르브자라고 불리는 기도대와 16세기 건반에 낀 아름다운 챔발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천사의 성의 가장 은밀한 장소였던 교황청 문서국과 금고입니다. 벽면의 호두나무 책장에는 가장 민감한 문서들을 보관하였고 저 커다란 새 금고에는 보석관들과 300만 개의 금화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자물쇠 장치가 6개이고 열쇠는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이 방의 문은 좁은 이중문이어서 저 금고를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입니다. 햇빛을 따라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죠? 이제 제일 꼭대기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사도 마차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천사상은 이제 이 성체와 함께 너무나 낯익은 모습이어서 더 이상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레침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조각상 아래 교황 문장들은 18세기 말에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천사의 성 감옥에서 시작되어 다시 테라스에서 비극적으로 종료되는 오페라 토스카의 극본 배경과 동일한 시기입니다. 실제 처형이 있을 때 울리던 이 종의 이름이 자비의 종인 것이 좀 그렇습니다. 천사의 성의 이 축포놀이는 베드로와 바울의 축일인 6월 29일의 행사로서 이미 15세기부터 유럽에 유명했습니다. 바티칸 시국부터 시내 중심지까지 거의 360도로 다 보이는 이 테라스는 천사의 성을 방문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로마의 젖줄 이 테베레 강은 기원전의 시인들이 금발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 아래 모래와 섞인 색 때문인데요. 그동안의 비 때문에 테베레 강물 금발 색깔이 더욱 짙어진 상태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